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안정망 구축 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동포 정책연구소의 곽재석 소장과 함께 외국인 급증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 통계를 보면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그 외국인들이 한 49만 명 정도,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한 10년 만에 2010년도에 보면 우리가 120만 명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가 10년 사이에 그 배 이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유엔이 그 발간하는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런 속도로 계속 나가면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라든지 외국 인력이 필요한 그 수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0년도에 가서는 한국의 외국 인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400만 명 정도가 필요해야지 한국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본다면은 앞으로 2020년대에 가면은 한 400만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 이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면은 뭐 가장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어 가고, 네. 다변화되어 가고, 또 그만 삶의 질이 그만큼 풍부해진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또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의 요인들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직도 그 외국 문화와 외국 그 민족에 대해서,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때까지 좀 닫혀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다. 반만 년 이상을. 그래서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갈등의 요인들이 점점 더 전폭되어 가는 것이 네. 하나의 큰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뭐 각 부처에서 뭐 법무부에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문화관광부에서도 하고, 그 교과부에서도 하고, 각 부처에서 그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착을 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기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룰, 한국 사회의 그 법 체계, 한국 사회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그냥 들어오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비자만 바꿔준다거나 해가지고 뭐 그냥 정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록증 만들어서 여기 살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법,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신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주는 그러한 법 질서 교육, 법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질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실제로 위장 결혼을 날선한 결혼정보업체가 무더기로 입건이 되거나 또 재외 동포,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비한 대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부 부처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했지만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국민과 그 외국인이 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만 만들어 왔지만은 민간 차원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수민족에 힘을 실어준 정책적인 뒷받침 가운데 참정권 확대가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20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120만 명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그 우리나라 국민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또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그야말로 그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그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의 그 공동체 생활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아시아 전체로 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영주권자,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회가 한 4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들의 이익과 이들의 갈등, 이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제대로 좀 수용되어지고 표현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참정권 시스템을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법적인 제도를 좀 우리가 좀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많이 오픈된 것처럼 네. 이제 우리 매스 미디어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2008년도부터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 사회가 자기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전에는 다문화 다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못 들어게 한다든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그야말로 해서 쫓아보낸다든지 그좀 일종의 사회적으로 외국인 혐오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낫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좋을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나 어떤 포용적인 마음을 보이고 조금 못해지면은 무슨 썸을 뱉는 형식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 이건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도 이건 그야말로 옳지 않은 우리 그 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을 해가고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우리가 포용을 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고 못 살고 이들이 귀찮고 이런 거 관계없이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민간단체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 모두가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